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담양군이 군수 명의로 공직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상무지구 금로시장을 폐쇄하려는 서구청과 이를 막아선 노점 상인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납토를 받은 고추를 농민이 아닌 농협에서 건조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6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관계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담양군이 군수 이름이 찍힌 돈봉투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담양군은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회식비를 준 거였다면서도 부랴부랴 돈봉투를 회수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달 초에 진행된 담양 대나무 축제 첫날, 담양 관내 12개 읍면 가운데 9개 읍면장이 돈봉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투에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이 들어있었고 겉면에는 담양 군수 직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담양군은 대나무 축제에 주민들을 동원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해 애쓴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줬고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입니다. 행사비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직원들 애쓰니까 이제 저녁에 좀 식사를 하더니 좀 해라 하고 그냥 봉투를 주는 것이죠. 축제 이후에 돈봉투를 돌리는 것은 지난 2012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축제위원회 이름으로 지급됐지만 올해는 군비를 쓴 데다 군수 직함이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장의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체장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격려금이 아니고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위로금조로 지급이 된 것이라면은 군수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담양 군수가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서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인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262억 원을 들여 12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1순위 업체를 배제하고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보복 인사와 항명 논란, 문서 위조 논란 등 숱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8도고요. 한낮에는 27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낮 동안에 오염 물질과 섞인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 15도, 나주 15.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무안 25도, 곡성 구례 28도, 보성 27도, 고흥 2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서구청이 20년 된 광주 상무시장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연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생존권이 걸려있다는 노점과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행정에 충돌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철제 울타리 공사를 하려는 서구청 공무원들과 노점상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차 앞을 가로막고 도로에 주저앉습니다. 대치 상황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집니다. 노점상들과 협상의 시간을 갖던 광주 서구청이 철제 울타리 설치를 강행한 건 지난 주말입니다. 노점상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펜스는 노점 상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애초에 설치가 됐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철거된 상태입니다. 양측이 울타리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며 대치 국면은 풀렸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오는 27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무진구청장이 저희 노점상들과 대화나 이런 협상을 결렬한다면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전국 단위의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광주 서구청도 같은 날 1제곱미터당 10만 원씩 상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따로 마련해주는 장소로 옮겨가라.
옮겨가면 사실상 장사를 못하게 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상무 금요시장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국내 고춧가루를 납품한 농협에 방위사업청이 계약 위반이라며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고추를 농가에서 말려야 하는데 농협이 대신 말려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평 나비골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고춧가루 가공 공장입니다. 이 농협은 지난 2013년과 14년 2년 동안 고춧가루 2,870톤을 국방부에 납품했습니다. 지난해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기술연구소가 이 가운데 137톤을 품질 하자, 즉 불량 고춧가루로 판정해 9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말린 고추를 수매해야 할 농협이 홍고추 상태로 사들여 대신 말려 납품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농협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농민들의 일손을 덜고 품질은 높인 것인데도 하자로 본 것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농민이 말린 건고추를 저희들이 수매를 많이 합니다. 또한 저희가 홍고추를 수매해서 저희 농협이 말리기도 하거든요. 분리해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일부 이렇게 가공 과정에서 섞인 거죠. 나비골 농협과 함께 방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농협은 전국적으로 5곳, 국민권익위도 방위사업청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31일 농협들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군납 규정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고춧가루 납품과 관련한 계약 위반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농협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노지채소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겨울 배추와 양파에 대해 생산 안정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생산 안정제를 겨울 배추와 양파 품목에 한해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안정제는 계약 재배 농산물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도매시장 평균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재배 면적과 출하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016 광주권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네,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도 이루어지고 취업 정보와 상담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광주시 일자리 정책과 김정대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라든가 또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오늘 일자리 박람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데요. 우리 광주광역시 또 광주 고용노동청 포함해서 6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 기업은 한국알프스라든가 호은 이런 대기업과 강소기업에서 219개 기업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878명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또 현장 면접을 통해서 한 553명 정도가 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현장 채용 말고도 이 다양한 취업 정보와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박람회는 특히 그 구직자들의 다양한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용관과 고용정책 홍보관, 취업 컨설팅관, 또 직업체험관, 또 여러 가지 그 이하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특강과 함께 부대 행사로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광주시가 올해 초에 청년 일자리를 2천여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금년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제 올인하기 위해서 22개 사업에 212억을 투입을 해서 2,121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팁뿐만 아니라 강주 청년 창업 지원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3월에 우리 시청 1층 민원실에 일자리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종합 기능을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고 금년 7월에 그 동명동에 지식산업센터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청년 창업 플랫폼을 구축해서 청년 아이디어 발굴 지식센터 산업도 이렇게 도와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여성들은 일도 해야 하고 또 가정도 돌봐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광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통계청소에서 보니까 기혼 여성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렇게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육아나 자녀 교육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워킹맘들이 이런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또 금년 1월에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양립 지원 본부를 발족해서 지역 직장맘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좋은 일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허황된 네네. 숫자의 그런 네. 개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숫자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기아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또 한국전력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하는 문화산업들 이게 3대 먹거리 산업의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의 유망 기업을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도 유베이스와 2,000석 규모의 고객센터를 협약을 체결했고요. 다음 달에는 한 100석 정도의 고객센터도 또 추가로 유치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 지역의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여러 가지 가시적 효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일자리 박람회가 있습니다. 네. 취업 지원자들에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 행렬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18,800여 건의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6천여 건으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90%가 여성이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발생한 강력범죄 220여 건 가운데 80%가 여성을 노렸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묻지마 범죄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등산로와 PC방 등 공개적인 장소와 구청 화장실 같은 공공건물에서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 등 모든 약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까지 나서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똑바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검찰이 서삼석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시청은 어제 오전 서삼석 전 후보의 자택과 후원회 사무실, 무한미래포럼 간부 5명의 자택 등 7곳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무한미래포럼에서 사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며 4.13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가 교육 현장의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다음 달 9일과 10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급식 종사원과 특수교육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광주시 교육청이 정부 지원을 핑계로 자신들의 희생과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며 오는 31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진 뒤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광주 지역 일선 학교의 급식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18) 36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광주 때문에 희생된 이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7년 3월 서울 세종로 미 대사관 앞에서 광주 사태 책임지라며 분신해 숨진 고 표정두 씨. 조선시대 역사적 장소 등은 바닥돌로 새겨져 있는 이곳에서 표 씨의 분신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흔적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에 있는 그의 모교에 추모비가 세워져 있긴 하지만 이것도 곧 철거될 위기에 있습니다. 호남대 쌍촌 캠퍼스의 사람과 시설 장비는 모두 광산 캠퍼스 쪽으로 옮겨갔지만 노동자 표정두 씨의 정신을 잊지 않은 추모비는 이렇게 쌍촌 캠퍼스 한 구석에 남아 언제 옮겨간다는 기약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호남대 측은 표정두 씨가 졸업을 하지 않은 재적생 신분이고 추모비 또한 학교에 동의 없이 세워진 불법 조형물이라며 추모비 이전 여부는 학교 측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는 살아있다는 외침을 남기고 분신에 숨진 고 박내전 씨. 모교인 숭실대에 있는 박내전 기념사업회 사무실에는 박 씨가 분신할 당시에 옷가지 등이 유리상자에 보관돼 있지만 한눈에 봐도 보존 상태가 썩 좋지 못합니다. 찾아보니까 여기에 없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봤었긴 한데 이게 지난해 문을 연 금남로의 5.18 기록관의 전시물만 보더라도 자료의 대부분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열흘 동안의 기록에만 집중돼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1987년 6월 항쟁으로 7년을 건너뛰고 맙니다. 5월 열사들에 대한 어떤 그 공간 그리고 그 자료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더 전문화시키고 더 내용을 충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나 5.18 기념재단에서도 이들의 기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5.18 재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다못해 기관장이나 기업인들에게는 주고 있는 명예 광주시민증도 그동안 이들에게 수여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는 5.18과 관련해서는 이제 명예 시민으로 이제 위촉이 되신 분이 아직은 안 계십니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를 고립시키려 애를 썼지만 광주는 1980년 당시부터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로 광주 시민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흔적이 점점 희미해지는 현실에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제11회 들불상 수상자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문규현 신부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국립 5.18 묘지에서 들불열사 합동추모식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들불상은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명량대첩지인 해남 울들먹에서는 뜰채로 숭어를 잡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색 볼거리에 찰진 보리숭어 맛을 보러 전국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거센 물살을 지켜보던 어민들이 커다란 뜰채를 물속으로 힘차게 휘두릅니다. 순식간에 어른 팔뚝만한 숭어들이 서너 마리씩 잡혀 올라오고 보는 이들의 탄성이 절로 터집니다. 아니 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뜰채로 뜬다는 것이 신기해요. 고기가 가야 이렇게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물때가 맞으면 혼자서 하루 200마리는 거뜬하게 잡고 있습니다. 산란철을 맞은 숭어떼가 울돌목에 거센 물살을 피해 가장자리로 올라오는데 이를 길목에서 지키다 뜰채로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고기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편입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기반 물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숭어는 보리가 필 무렵 잡힌 데에서 보리숭어라 불리는데 찰지고 쫄깃한 맛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뜰채 숭어잡이는 7월까지 이어지는데 이색 고기잡이가 유명세를 타면서 울돌목의 대표 볼거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타이거즈가 삼성에 역전패하며 또다시 5할 승률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기아는 4회와 5회 타선이 1점씩을 뽑아 2대1로 앞서가던 5회 말 잘 던지던 양현종이 삼성 타선에 집중타를 얻어맞으며 대거 5점을 실점해 결국 6대3으로 졌습니다. 양현종은 6이닝 동안 6피안타 6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지난 두산전 7실점 이후 2경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이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비아농협과 공간 나눔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부대학교와 광주시 교육청이 중학생과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정상철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이 또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8일 올 들어서는 두 번째로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 정상은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모두 15차례 개방됐고 그동안 3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성공을 위해서는 한전 연구개발센터가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에너지밸리 토론회에서 이웅범 나주시 에너지정책자문위원은 에너지밸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한전 R&D센터의 입지가 하루빨리 선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인 글루젝테크 이진섭 대표도 한전 연구개발센터를 신속히 구축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실증 시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의 오래된 교량 등 9곳이 8월까지 보수 보강됩니다. 광주시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 결함이 발견된 광신대교와 광암 고가교, 용봉청 복개도로와 집봉터널 등 9곳에 대해 8월 말까지 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수 보강 공사 기간 중에는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